어떤 유형의 당첨 가능성이 높을지도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보다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조건 자체가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쪽 유형이 좀 더 특별공급을 넣었을 때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면 그쪽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모집 공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천 소사역에 들어오는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부천에 이어서 부천 분양시장에 또 다른 대어로 꼽히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집 공고를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천 지역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천이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아니면은 신규 분양을 할 만한 땅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 자체가 상당히 귀한 지역이긴 한데 요번에 큰 단지 2개가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천 지역의 분양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소사역에서 분양하는 부천 두산 이브 더 제니스와 요번에 분양하는 상동역 롯데캐슬의 2개의 분양을 비교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동역 롯데캐슬의 분양가부터 청약 자격 그리고 길어진 공사 기간에 따른 중도금 대출과 자금 계획과 체크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부평에서도 분양이 나올 예정이 있잖아요. 상공역 힐스테이트 자이앤 하늘채라는 단지인데요. 여기도 부평이라서 인천이긴 하지만 지하철 내정거장 거리에 있는 단지인 만큼 청약 예정자분들은 부평에 나오는 걸 해야 되는지 소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동역에서 나오는 좋은 입지의 단지를 좀 비싸더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이 정말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대출 관련 규제가 정말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 관련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중도금 대출 다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청약 접수 전에 나의 실제 자금 동원력과 이걸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분양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읽어드리기 전에 입지 환경부터 살펴볼게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1원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하 8층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 총 7개의 동으로 1859세대의 초고층 대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바로 공사 기간인데요. 지하를 8층까지 깊게 파야 되고 지상을 49층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까 입주 예정일이 2032년도 3월로 잡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부천 같은 경우는 2032년도 2월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요. 2개 다 5년 반에 달하는 장기 공사 기간을 갖는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입지는 말 그대로 여기는 부천 상동의 중심이에요. 7호선 상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에다가 단지 바로 옆에 부천 종합버스터미널도 있고 다양한 대형 쇼핑몰들도 있고 상동지구의 풍부한 학원가와 생활인프라를 모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부천 거주자분들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핵심 정주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와 아주 가깝고 도로교통으로는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순천향 대학병원을 모두 다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인프라에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마트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롯데마트겠죠? 그리고 상일초나 상일중학교, 상원고등학교, 상일고등학교까지 주변에 학교가 정말 많고요. 상동역에 학원과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도 안심학세권의 장점을 갖춘 좋은 입지의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상의 핵심 청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되는 민영주택입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해서 1년, 그러니까 전매는 4년 이상 가능한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특별공급의 접수는 26년도 8월 24일날 월요일날 시작이 되고요. 일반 공급 1순위 접수가 26년도 8월 25일 화요일, 일반 공급 2순위 접수가 8월 26일 수요일날,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부천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부천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당첨되면 여기에는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 세대수를 살펴볼게요. 총 1859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이 815세대, 일반 공급이 1044세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타입을 보게 되면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타입이 A부터 F 타입까지 총 1370세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84A가 224세대, B는 84세대, C가 353세대, D가 89세대, E가 178세대, F는 442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대형 평형인 113 타입이 308세대, 121 타입은 178세대, 그리고 최상층 펜트하우스인 153P 타입, 187P 타입, 192P 타입이 각각 한 세대씩 공급이 됩니다. 특별 공급 물량이 815세대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자녀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특공 자격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을 적극 활용하셔야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층 40층 이상을 기준해서 분양가인데요. 84A 타입 40층 이상 기준에서는 16억 3천만원, 84B는 14억 9,900만원에 나왔고요. 그리고 C타입은 15억 9,800만원, D타입이 14억 8,300만원, E타입은 16억 3,800만원에 나왔고, F타입도 있는데 15억 9,900만원에 나왔어요. 같은 전용면적 84 내에서도 분양가 차이가 1억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건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단지 배치나 구조랑 이런 것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13AB 타입은 각각 21억 4,200만원, 22억 6,800만원 선에 나왔고, 121 타입은 22억 2,200만원에서 23억 4,900만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펜트하우스 타입은 47억 5천만원에서 최고 60억 3,800만원까지 나오는 모습이에요. 84 타입 분양가가 14억대 후반부터 16억대 초반까지 나오면서 상동지구 신축 프리미엄이 크게 반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양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버린 상황이라서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감도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제 모집 공고가 나왔던 부천 두산 이브더 제니스와 비교하더라도 같은 84 타입을 기준하면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부천에서도 중동이나 상동이라고 하면 인프라가 정말 서울 못지않게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5억 정도의 분양가 차이를 보여서 모집 공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분들은 조금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두산 이브더 제니스 부천을 찾아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고의 입지 환경을 현재 다 갖추고 있는 상동 롯데캐슬에 차량을 넣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만한 금액대로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두산 이브더 제니스 모집 공고 분석에 이어서 상동 롯데캐슬의 모집 공고도 분석하고 나서요, 두 개 단지의 분양 정보나 이런 걸 보면서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일정이나 대출과 자금 계획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금 납부 스케줄과 관련해서 분양을 받으실 때는 나의 자금 납부 스케줄이나 대출 관련 주의사항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단지는 계약금이 5%로 초기 납부 부담을 상당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원만 내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여 5%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60%가 나와서 총 6회차에 걸쳐서 실행이 되고요. 잔금 35%는 입주 예정일인 2032년도 3월에 납부하는 일정이에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공사기간이 5년 7개월로 꽤 길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후불제가 적용이 돼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자를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 관련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의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무주택자 중에 신용에 큰 이상이 없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혹시 주택담보대출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다가 나중에 중도금 대출 제한 사유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대출 관련해서는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이 분양받기 전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취득세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영상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상세 내용에 링크를 제가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분양권 전매를 할 생각으로 그냥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저거 다 잔압해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규제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사업 주체가 전체 다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는 발코니 확장이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도 고려하셔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무상 제공된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단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딱 10초만 시간 내서 관심고객 등록 남겨주시고요. 우선 변경된 청약제도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하실 분들 중에 신생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을 넣으시는 게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특별공급에는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유형의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유형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고 혼인 중이거나 1인 가구 단독 세대가 아닌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 활동을 5년 이상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고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을 넣어봤자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당첨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자리가 좋은 이런 상동역 롯데캐슬 같은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는지 그 선정 기준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는 부천 지역 100%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지역 분들은 그나마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셔야지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은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연령,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해요. 모집 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 50%와 기타 지역 거주자 50%를 선정하는데요. 부천 지역에서 낙첨하게 되면 기타 지역에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소득의 구분이 지역보다 더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 대상과 일반 공급, 추천 공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 구분에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첨 가능성이 좀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순위를 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지역이 되기 때문에 부천 지역 거주자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어보시기를 많이 권장드리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소득을 가장 우선시 봅니다. 그래서 소득, 지역,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소득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과 동일한데요. 지역, 가점, 가입기간,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부천 지역이 100% 우선하는 유형의 특별공급인데 대상자가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특별공급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형의 특별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건데요. 여기는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 구분, 지역,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1순위 청약을 볼 건데요. 1순위 청약에서는 지역, 가점, 통장 가입 기간,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 70점인 서울 거주자보다 부천시의 유주택자, 청약 가점 막 30점 이런 분들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청약에서는 부천시 거주자분들이 무조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에 추첨제 60%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청약가점이 높은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사실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천 지역분들이 인천이나 서울과 같은 다른 지역분들보다 무조건 유리한 유형의 청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천 지역 거주자분들이 아니라면 특별공급에 청약 넣는 게 청약 경쟁이 있었을 때는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첨제 물량에서는 또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을 하기 때문에 1순위 청약에서도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약까지 설명을 다 드려봤는데요.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청약 가점이라든가 내가 해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서 내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특별공급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맘에 안 들더라도 만약에 나는 A타입이 마음에 들거나 E타입이 마음에 들었는데 특별공급 접수 현황을 보니까 그쪽으로 청약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비선호 타입의 청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중에 어떤 유형의 당첨 가능성이 높을지도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보다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조건 자체가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쪽 유형이 좀 더 특별공급을 넣었을 때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면 그쪽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청약을 넣은다면 꼭 당첨되셔가지고 좋은 동호수 계약하시길 바라고요. 관심고객 등록도 미리 꼭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당첨돼서 계약할 때 저희 부동산으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